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유럽의 경제 부흥을 돕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실시했다. 이 원조는 단순한 경제 회복 목적을 넘어서 서유럽에서 공산주의 세력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47년 발표된 이 계획의 명칭은 무엇인가? 마셜 플랜.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도 지닌다.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이 사실이 증명되었는데, 관찰자가 관측을 시도할 경우 파동성 대신 입자성이 나타나는 양자역학의 개념은 무엇이라 부를까? 관측자 효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한다. 만약 정부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여 강제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면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무엇인가? 공급 부족.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합친 질량보다 약 2.5배 크며 지구의 11배 크기인 이 행성의 이름은 무엇일까? 목성. 이 사람은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흰 담비를 아는 귀부인,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남겼습니다. 1452년 피렌체 공화국에서 태어났으며 미술만 아니라 해부학, 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창제한 문자는 무엇일까요? 이 문자는 백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까지도 한국의 공식 문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또는 한글. 일제강점기 시대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입니다. 그의 시 광야, 별, 해는 밤 등은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민족의 희망과 독립의지를 노래했습니다. 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이 시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윤동주.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이 지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GDP 국내 총생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194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93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 인권보호, 경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기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유엔 국제연합.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그의 제자 플라톤을 통해 많은 사상이 전해졌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으로 유명하며 삼파술이라는 문답법을 통해 진리를 탐구했던 이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소크라테스. 지구의 대기권 중 가장 아래층에 해당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자 기상현상이 대부분 발생하는 곳입니다. 구름비, 눈 등 모든 날씨 변화가 일어나는 이 대기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대륙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 운동으로 빛과 색채의 순간적인 인상을 중요시했습니다.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에서 이름이 유래한 이 미술 사조는 무엇일까요? 인상주의.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이자 조선시대에 건축된 궁궐의 정문입니다. 1395년에 처음 지어졌으며
서울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숭례문, 남대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덴마크의 왕자가 숙부에게 살해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계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유명한 독백이 나오는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햄릿. 20세기 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이론으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관찰자의 상대적인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mc제곱이라는 공식으로도 유명한 이 이론은 무엇일까요? 상대성 이론.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북반구에서는 운동하는 물체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태풍의 회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 힘은 무엇일까요? 코리올리 효과. 전향력. 조선시대의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백성을 위한 개혁과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했던 이 학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약용. 고대 로마의 정치인이자 장군으로 갈리아 전쟁을 통해 로마의 영토를 확장하고 종신 독재관이 되어 로마 공화정을 사실상 종식시켰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명언을 남긴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범람하여 비옥한 토지를 제공하며 이집트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이 강은 무엇일까요? 나일강.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며 번역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음성인식, 번역기 등에 활용됩니다. 자연어 처리. 조선 후기 화가로 풍속화의 대가로 불립니다.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해학적으로 묘사한 씨름, 단오풍정 등의 작품으로 유명하며 김홍도와 함께 조선 후기 화단을 이끌었습니다. 신윤복.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사용되었던 상형 문자로 그림과 기호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파피루스나 신전벽에 새겨져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했던 이 문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히에로글리프. 상형 문자.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로 빛과 그림자를 극적으로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야경, 돌아온 탕화 등의 작품으로 유명하며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렘브란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냈으며 해방 후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저서를 남겼고 민족의 자주 독립과 통일을 염원했던 이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백범 김구.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손실이나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약속된 통신 규약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웹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볼 때 사용되는 HTTP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프로토콜. 인체의 소화기관 중 하나로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이 넘어와 영양분의 대부분이 흡수되는 곳입니다.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이가 약 6, 7m에 달하는 이 소화기관은 무엇일까요? 소장.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지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았던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예를 들어 공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포기했다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회비용. 한 국가의 통화량을 조절하고 물가 안정,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목표로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이 역할을 수행하며 기준금리 결정 등을 통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중앙은행. 한 국가의 통화가 다른 국가의 통화와 교환되는 비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비율은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이나 해외여행 비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 중 하나로 탐관오리 변학도에게 저항하는 성춘향과 그녀를 구원하는 이몽룡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분 차별과 부패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으며 해학적인 표현이 특징인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춘향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